이제 나무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시지프스의 돌처럼 우리 인생에 자꾸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자고 했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주신 게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떨치려고 해도 계속 이 불안 이런 강박 이런 게 떠나지가 않으시잖아요. 그리고 우울감에 한번 침잠하면은 그 패턴에서 나오기가 되게 힘들고 몸은 계속 또 처지고 잠을 자면 또 낮과 밤도 바뀌고 일어나지지 않고 일어나도 할 일이 생각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자꾸 관계에서도 도태되고 심지어는 이제 학교도 안 나가다 보면은 퇴학 처리가 되거나 누군가가 자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그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돌에 깔려 죽는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최소한의 힘으로 밀어내면 힘이 약할수록 돌이 멀리 가지 못하고 더 자주 오잖아요. 그게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저희와 아파한 그런 내담자분들의 어려움인 것 같기도 해요.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시지프스의 돌처럼 그걸 계속 받아내고 막아내고 다시 밀고 하는 그런 사람들?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? 여러분들 삶에도 그렇게 돌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지 그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해보실까요? 좀 가볍긴 한데 네. 일단은 제가 요새 일하면서 다 같이 이제 동료들과 많이 하는 말 지겹다, 지긋지긋하다. 막 일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이게 입원이 정말 많은 날은 입원을 받고 봤는데도 끊임없이 내려오는 돌처럼 막 몰려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가끔 일할 때마다 돌은 되게 많다. 지긋지긋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일을 맡겨보니까 힘들다 이런 거 좀 그때 뭐 크게 인생에서 큰 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오더라고요. 아, 간호사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짜증 나는데 짜증 내도 안 되잖아요. 그쵸.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민원을 바로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르신들 입원할 때도 가보면은 시트 갈았는데 다시 피를 흘리고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시트를 갈고 또 갈아도 계속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그냥 고단하실 것 같은 거예요. 너무 힘든 직업. 진짜 그게 시지프스. 아니 차라리 뭐가 묻어서 하는 거면은 제가 그냥 그래 할 텐데 이게 막 이게 좀 해진 것 같다. 새 걸로 깔아달라. 이불이 너무 얇다. 두꺼운 걸 달라. 베개가 높다. 이런 걸로 이제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걸로 자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호텔인가 병원인가 그런 분들은 입원비를 조금 더 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맡은 담당 간호사의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을.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간호사의 고충이 느껴지네요. 진짜. 존경합니다. 진짜 지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 코비드 19과 싸우시는 그 의료진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얼마나 지칠까 이제는. 한두 달에 끝났으면 좀 나았을 텐데 끝이 없는 백신이 반드시 좀 성공적으로 좀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. 또 혹시 저는 뭐 주변에 입술 펍하지만 그의 그 체불 관계로 너무 빚이 많아서 그것을 갚는 왜 그런 가장들이 있잖아요. 또 이제 사회 구조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또 빚을 질 수밖에 없어서 계속 빚을 지고 근데 정말 어느 때 열심히 살다가도 야, 이 빚을 갚았는데 또 빚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때로는 그들에게 시지프스의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? 근데 그 돌은 점점 또 더 커지네요. 그러니까요. 똑같은 돌이 아니고.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간혹 생기시는 것 같아요.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. 그래서 아직 요즘에도 왜 경제적 고충 때문에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뭐 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젊은이 혹은 노인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되게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지프스의 그 신화를 누군가가 이제 해석하기를 이제 어느 순간 시지프스는 돌을 올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돌을 굴리는 그 행위 자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평생 그거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
이 반복되는 이 굴레에서 내가 어떻게 음. 벗어나지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게 참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의 의미 또 감사할 것 되게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 삶이 또 우리를 살게 하지 않을까? 돈을 다 갚을 거야. 언제 다 갚아? 이것보다는 그냥 살면서 아빠 수고했어요. 엄마 사랑해요 하는 뭐 관계의 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결국에 그 시지프스의 저주를 이렇게 좀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. 굴러오는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. 돌을 피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. 저는 너무 인생을 편하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저도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잠도 안 오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경험도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비슷하긴 하지만 내일과 오늘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잖아요.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뭐 맨날 똑같다 막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좀 뭔가 물밀듯이 쓸려 들어오는 것도 뭐 굳이 있다고 하면 학교 과제 시험 기간에 똑같이 교수님들이 같은 일주일 안에 뭐 과제 똑같은 거 해야 되고 뭐 책 읽어서 독서 보고서 쓰고 뭐 해서 뭐 하고 뭐 해서 뭐 하고 근데 결국엔 그것도 다 끝이 나고 그러고 나면은 계속 바뀌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편하게 사나 봐요. 약간 이런 심플한 마인드 좋은 것 같네요. 지나가리라. 건강한 것 같아요. 뭐 중요한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너무 그 무게가 많으실 것 같아요. 무슨 공장이나 회사의 사장님들은 이런 불경기에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가장이신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졌거나 수입이 줄었는데 아이들의 학원 지금 학교를 안 가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학원 안 보내도 되는 게 아니라 더 학원을 보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수입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이 많고 또 한 끼를 애들이 학교에서 해결하고 오는 게 엄청 크거든요. 근데 집에서 먹으려면 먹으니까. 치킨 그러면은 그것도 진짜 한 마리에 2만 원 돈인데 그거를 뭐 일주일에 애들이 계속 또 한 치킨만 먹지도 않고 이 치킨 저 치킨을 시켜달라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겨워서 그런 건 알겠지만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 이런 거 애들을 잘 생각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몇 끼를 그렇게 세 끼를 다 먹으면 그 비용도 장난 아니고 학원비 대야 되지. 그런 가장이신 분들 너무 그 보기가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맡은 일들이 대학생도 그런데 입시생들도 뭔가 이게 해야 될 게 계속 있고 시간의 압박을 받고 하는데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아니면 공부가 아예 안 돼서 공부를 또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도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. 다 뭔가에 자기만의 도를 막아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삶이.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은 후회가 돼서 되돌리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지금 해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고 죽어야겠다. 이 시기를 후회하지 않고 보내야겠다 하는 그런 일? 지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지금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라던가 부모님이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곧 늙으시거든요. 진짜 정말 알던 분도 뭐 5년 10년 만에 만나면은 갑자기 어르신이 돼 있는 경험 많이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잘 실감 안 나겠지만 어른들은 더 빨리 늙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을 챙겨야 한다던가 싸웠던 친구 한번 미리 이제 연락할 수 있을 때 화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뭐 옛날에 살았던 동네를 한번 가보고 싶으면 또 빨리 가봐야지 제가 살았던 동네를 40년 만에 가니까 없더라고요. 그렇더라고요.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형체가 없어요. 슬프다 그것도. 저는 유치원 때 그 성당에 딸린 유치원을 다니면서 그 한 김마리아 수녀님이라는 수녀님의 사랑을 받고 좀 거듭났어요.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좀 잘 그 여러 이유로 좀 그 힘든 시간이었는데 유치원 다닐 때가 그 수녀님이 저를
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거기 우 선생님이라는 처녀 선생님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 유치원을 뭐 9시 40분까지 가는 건데 막 8시 그때쯤 깨자마자 노란 가방 메고 가는데 수녀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원래 수녀님이 머리를 보이시면 안 되나 봐요. 근데 제가 너무 빨리 가니까 머리 손질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엔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나가라고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유치원을 잘 졸업한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에서 이제 1학기는 반장이었고 2학기는 반장을 선생님이 지정하게 돼 있었어요. 제가 다니는. 근데 선생님이 우리 반 반장 누가 있으면 좋겠니? 그랬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다 큰 소리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. 근데 제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 이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까지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. 제가 힘이 든 이사하고 나서 새 동네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 수녀님이랑 그 선생님이 생각나고 근데 물론 좀 다른 애가 음악학원 원장님 딸이 그 부반장인가 반장이 되고 저는 이제 되지는 않았어도 제 마음에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다시 지금 40년 만에 그 수녀님을 찾으려고 성 빈센트 수도원에 계신다. 거기서 파견 나온 수녀님이시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내려갔어요. 수원에 내려가서 그 수도원 앞을 알짱알짱 거렸는데 기록이 있지 않을까 아직 살아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한 20-30년을 계속 망설이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살아계실 때 만나야 된다. 만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날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도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. 평생 그걸 고마워하면서 산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다 하고 갔는데 그게 이제 성 빈센트 병원이랑 이렇게 마주 있고 수녀님들이 하얀 그 수녀복을 입고 간호사로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식사를 병원에서 안 하시고 수도원으로 막 나오셔서 수도원에서 식사를 하시나 봐요. 12시쯤 갔는데 막 밀려 나오시는데 제가 그 수도원 앞에 서 있다가 좀 나이 있으신 분을 딱 저기요 하고 부르는데 안 돌아오시더라고요. 한 2-3번 부르니까 돌아보셔가지고 혹시 김마리아 수녀님이 계시냐고 제가 40몇 년 전에 그 복자 유치원을 다녔는데 거기에 김마리아 수녀님이 계셨고 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그냥 처녀 선생님이었지만 2-3년 뒤에 서원을 하셨다 그랬더니 나보다 나이 많은 김마리아 수녀님은 여기 안 계시고 우씨의 수녀님이 계시지만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. 근데 거기서 그분이 그래도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 말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너무 싸늘했어요. 근데 제가 정말 용기가 안 나서 다시 찾아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수녀원에서 그냥 정말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. 영화 같다 영화. 근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좀 나도 그렇게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나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일찍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애들의 인격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어른이 대하는 방식대로 자기를 취급하게 되잖아요. 근데 너무 잊을 수 없는 만나고 싶네요. 살아계시다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이게 유튜브와 팟캐스트가 사랑을 싣고 만나게 될 수 있는 김마리아 수녀님. 우 선생님은 그 풀 네임이 기억이 안 나요. 우 선생님이라는 것밖에. 꼭 그렇습니다. 소중한 사람을 꼭 미루지 네. 말고 만날 것. 네. 조금 만나고. 빨리 찾았었으면 어땠을까. 감사도 전하고 네. 마음도 전하고. 더 찾기가 힘들었던 게 혹시 돌아가셨을까 봐 좀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혹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, 하고 싶은 일 있으시다면? 저도 사람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. 나가 나한테 뭔가 말을 걸어올 때 잘 들어주자. 약간이라도 시간을 내주자. 이게 참 잘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뭐 그걸 약간 뭐 종말론적 사고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의 끝은 반드시 있다. 언제 끝이 될지 몰라.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를 늘 가질 수 있도록. 그래서 저희 딸도 뭔가 이렇게 엄마 이렇게 부르면 어느 때는 진짜 그 엄마를 도대체 100번을 난 지금 몇 번째 듣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엄마라는 말을 소중하게 답해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. 근데 그래. 뭐를 물어보든 5분을 대해주든 잘 듣고 잘 반응해주기. 사소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아요. 그
그 아이랑의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는 생각 보통 안 하잖아요. 근데 사람 일을 알 수도 없고 그 아이한테는 그 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기억이 남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부끄럽네요. 혹시 저는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굳이 꼽자면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. 졸업은 해야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졸업할 수 있을까, 졸업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졸업에 가까이 오게 됐는데 만약 졸업을 못하면 또 후회를 하겠죠. 그때 수업 조금 열심히 들을 걸, 그때 미루지 말고 그냥 과제 할 걸, 그때 시험 그냥 볼 걸,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좀 방지하려면 지금 열심히 살아야죠. 진짜 간혹 학기를 못 마치시는 분이 아주 간혹 있으신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예 못하거나 과제를 끝내 못 내고 많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. 돌아보면 어찌 보면 그 학부생이 아니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딱 그 대학원생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데 본인이 그걸 너무 크고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끝내 마무리를 못하고 마는, 그래서 포기하시게 되고 난 또 능력이 없나 보다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냥 무조건 마무리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해야 되는 일이면 어차피 그냥 마무리. 그냥 기말고사도 점수를 어떻게든 못해도 주고 싶어도 이게 안 내면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 교수님 입장에서도.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내야 된다.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연습. 좀 우울감이 오래되셔서 모든 일을 손을 놓으신 분들은 뭔가 그냥 마침표만 찍자 이렇게 좀 하셔서 무사한 202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갑자기 마무리하니까 제가 뼈를 맞고 마무리를 잘 못 짓는. 저도 그래요. 아니 뭐 갑자기 그래서 저도 후회 없이 살려면 좀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기한 있고 이런 거는 이렇게 빨리 포기하고 잘 내는데 기한이 없는 나와의 약속 같은 거, 나의 다짐은 마무리를 지어본 기억이 없어서 얼마 전에 제가 또 버킷리스트를 작성했거든요. 혼자 해보려고.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되게 거창한 거 아니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한 번은 경험해보자 하는 것들을 막 적었는데 된 게 없네요.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가 끝나야 뭘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, 생각만 했던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그거를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나중에 후회가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얼마 전에 또 친구의 친구가 이제 사망을 한 경험을 했는데 되게 젊은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갑자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제가 이게 또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인생 뭐 있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겠다 후회 없이 내면은. 그래서 그냥 생각나면 미루지 말고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뭐든지 좀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뭔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,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나 아니면 내 자신한테 전하는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. 자꾸 과거를 보거나 미래를 보고 싶더라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현재에 있습니다. 힘내세요.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좀 제 경험인데 저도 막 우울과 불안에 휩싸여서 공황에 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. 그냥 뭐라도 했어요. 그냥 뭐라도 하니까 뭐라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든 되더라고요.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정말 쉽고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뭐라도 하면 뭐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평생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려움이 크다고 해도 진짜 인생 기니까 짧게 한순간 지나가는 폭풍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면 또 다른 기쁨이 올 거라 그걸 바라보고 조금 힘내셔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
후회를 하는 게 아까도 저는 잠깐 얘기했듯이 그 후회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나 그 상황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용서를 못해서 후회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 받아들여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4화까지밖에 못 보고 녹음을 했지만 또 시간 지난 뒤에 이어서 더 보고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네. 네, 건강히 지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